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2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연소라 하면 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술사도 있고, 명장도 있고, 와류기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 나오면 완전연소다 하는데, 물이 나온다고 완전연소가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온이 내려갔거나 또는 공기 중에 습도가 많은 날, 이럴 때는 배기구에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출퇴근 거리가 짧을 경우에 엔진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 그리고 외기 온도가 차가울 때 냉각으로 인해서 경계청,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는 그 경계청, 그 온도 차이가 있을 때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물방울 하나 둘씩 모여서 배기관 안을 타고 머플러 안에 고이게 되면 그것이 물이 됩니다. 고속주행을 하면서 붕 밟았을 때는 그 배기관에 쌓여있던 물이 빠져나오지만은 시내주행을 하면서 낮은 RPM으로 살살 타고 다니는 차들은 머플러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을 한번 푹 밟으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LPG차, 가솔린차, 경유차, 여기에서 경유차는 물이 안 나온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도 차이가 있고 또 습도가 많은 날은 배기구에 보면 수증기가 많이 나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마시고 운행 중에 새벽 아니면 날씨가 차가운 날, 습도가 많은 날, 이런 날 앞차를 보세요. 그러면 휘발유차, 디젤차, LPG차, 배기구에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차량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장거리를 주행했다 하면 배기구에서 물이 나오는 현상, 수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외기 온도가 낮다, 습도가 높다 이랬을 때는 배기구에 수증기가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수증기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물 나오면 완전연소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국의 시내버스 대다수 차량, 전기버스 이전에는 CNG 차량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전체 차량이 CNG 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CNG 버스에서는 수증기가 나오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자체가 기체고 압축 천연가스입니다. LPG는 액체입니다. 기체 상태의 연료에서 수증기가 나온다? 쉽지 않아요. 시내버스를 다 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시내버스에서 배기구에서 수증기가 나온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디젤 차량에서는 수증기 나오는 차량 많습니다. 외부 온도 차이가 있죠. 물요? 물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을 켜면 엔진룸 밑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죠. 왜 떨어지겠습니까? 완전연소입니까? 완전연소가 아니에요. 냉면은 찼고 바깥 공기는 덥습니다. 따뜻해요. 그러면 그 경계층의 온도 차이가 심하죠. 그럼 결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결로 생긴 것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물방울로 형성돼서 떨어지는 것인데, 수증기가 뭉쳐지면 이슬이 되고 그 이슬이 뭉쳐지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주부도 일상생활에서 결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에 방이 따뜻하다, 그런데 바깥 공기가 찹다, 이렇게 하면 유리창에 결로 현상이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생깁니다. 엔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기관 안에
연소가스가 나오면 온도가 높겠죠. 그리고 배기관 주위는 온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따뜻한 부분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결로가 생기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와리기를 장착했다 하면 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나온다, 완전연소다, 이 말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수출할 때 낮에 선적을 하죠. 계속 싣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 다 물이 나옵니까? 수증기가 허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여름에 도로를 주행할 때 정체된 도로를 계속 따라다녀 보면 수증기 나오는 차 하나도 안 보이죠. 물 나오는 차 하나도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물이 어디서 쏟아질까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자기가 운행하는 코스에서 오르막길에 있을 때 차들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어떤 차들은요, 배기구에서 물이 한 바가지씩 떨어집니다. 그게 완전 열선일까요? 머플러 안에 고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에 따뜻한 공기다, 습도가 좀 있다, 그런데 바깥 기온이 차다 하면 유리창에 결로 현상 다 생기고 물이 고입니다. 이런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동차에 견주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완전 연소라서 수증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로 이 차량 CNG 차량으로 부산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만 260km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을까요? 불난 줄 알겠죠. 차 이상 있는 줄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수증기입니다. 100% 수증기라는 거예요. CNG에 예를 들어요, 카본 발생량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수증기가 배기구 안에 고여가지고 이슬로 맺혀가 있다. 그 이슬이 맺혀서 다시 물방울로 된다. 그 물방울이 머플러 안에 쌓인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머플러 안에 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북 밟으면 물이 웅 나오죠. 버버벅 하고 나옵니다. 자, 과거에 택시들 보시면 머플러가 삭아서 구멍이 나서 많이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에서 처음에 택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플러를 전부 다 스댄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상당히 좋아했죠. 왜? 머플러에 물이 쌓여서 구멍이 나고 썩으니까 스댄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머플러 안에 물 고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주로 나오는 타이밍은 언제냐, 습기가 이렇게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습도가 있는 날씨, 온도가 조금 내려간 날씨에서는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습기가 나오고 수증기가 나오고 결로가 생기고 이 물을 한꺼번에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가끔씩 공회전을 시키든 안 그러면 달릴 때든 한 번씩 훅 밟아서 머플러 안에 고여있는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차가 잘 안 나갑니다. 퍽퍽퍽퍽 이렇게 합니다. 배기구에서. 그랬을 때 차 세워놓고 공회전 시켜놓고 한번 푹 밟아보세요. 리미터 걸리더라도 뭐 승용차에 한 5,000rp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푹 밟아주면 배기구로 물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막힌 게 시원하게 뚫힌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배기구에서 물 나온다, 완전 연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결로 현상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가 있을 때 결로 현상 생긴다, 이런 부분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비사나 이런 분들이 배기구에서 물이 나온다, 습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완전 연소다. 화학식으로는 되죠, 이야기가. 그런데 실상은요, 온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생기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불편합니다. 왜? 수증기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머플러 안에 쌓일 거라는 거죠. 불편하죠. 그래서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완전 연소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로 현상과 완전 연소 이 부분을 구분하셔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에 머플러에서 수증기가 나오죠. 이 공회전 상태입니다. 260km를 주행한 상태입니다. 시속 90에서 110km를 달리면서 온 상태에서 주차하고 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증기 나오는 차 봤습니까? 그것도 CNG 엔진이었어요. 배기연기 이렇게 나오면 고장일까요? 고장 아닙니다. 수증기 나오는 거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차에서도 배기구에서 수증기 나온다 하면 이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증기가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운행 중에 차가 좀 잘 안 나가고 끈끈하다 하면 차 세워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RPM을 4,000, 5,000 RPM 붕붕 밟아서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